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일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 시리즈를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게 굳이 영업직이라서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구나 일본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영업직으로라는 표현을 좀 작게, 소심하지만 좀 작게 변경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일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영업 전화, 전화 응대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름 읽고 쓰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달을 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나머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영상을 좀 나눠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부분들만 좀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던 점 중에서 메일 보내기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화 응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메일 보내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상 회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메일 작성법 같은 게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메일을 주고받고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구어체랑 문어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할 때랑 그리고 메일 보낼 때가 서로 같은 비즈니스 회화라고 하더라도 전화할 때랑 메일 보낼 때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잘하게 따지고 들자면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메일 한 통 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초반에 막 주저리 막 문장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가면서 막 쓰기도 하고 이건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계속 검색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메일 한 통 쓰는데 1시간씩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바보 같죠. 하지만 그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메일 보내고 할 때 뭐 내용적으로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청을 한다거나 부탁, 사죄, 제안, 뭐 문의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용들에 따라서 뭐 기본적인 틀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그냥 비즈니스 메일이라고 쳐보시면은 뭐 작성 방법이나 예문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비즈니스 메일은 교과쇼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객사 방문을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다음 날이든 당일이든 답례 메일을 보낼 때 올해 메일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좀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사 이름, 부서명, 담당자 이름 이런 거 쓰게 되는데 당연한 내용인데株式会社, 주식회사를 앞에 쓰느냐 아니면 뒤에 쓰느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 이름 그리고 담당자 이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자 변환할 때 틀린 한자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한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받은 명함 보시면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일 작성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추가로 영상을 좀 찍어봤거든요. 일단은 메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쓰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이름 쓰고 부서 이름 쓰고 풀네임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성씨만 갖다 붙여놓고 뒤에다가 사마를 붙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평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책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참고하셨으면 해가지고 이 부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야마다 상이 부장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직책을 앞에다가 붙인다는 거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야마다 부장님 이런 식으로 부장이라고 하는 직책 뒤에다가 님자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일 보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직책을 앞에 붙이고 성씨를 넣고 사마를 붙인다는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직책을 뒤에 붙이고 사마를 붙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직책 자체에 이 장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여기에는 이제 경어, 존경 그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마까지 동시에 옆에다 붙여버리면 존경이나 이런 의미들이 이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직책이랑 사마를 분리해서 쓴다. 아니면 사마를 아예 쓰지 않고 이름 뒤에다가 그냥 직책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 안에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스페이스랑 여기 있는 스페이스가 다르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전각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반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다 반각으로 써요. 전각으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야마다 타로 사마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성이랑 이름이랑 다 갖다 붙이고 여기다가 또 사마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판단이라든지 경험에서 오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이 부분을 정해주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더 골치 아파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약에 야마다 부추 사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마 부산의 사람들 중에서 박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존경의 의미를 2배 더 담아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죽기야 하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세아니 나떼 오리마스, 어느 메일을 보내든지 처음에는 이게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어디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죠. 혼지츠와 오이소가시이나카 기초나 오지간오 이타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죠. 방문한 다음에, 미팅한 다음에 답례 메일로 보낼 때는 뭐 정해져 있어요. 이 형태로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뭐 거의 그냥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혼지츠 이타다이타 카다이오 카크닌 노우에 콘슈金曜日までに 카이토 이타시마스.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부탁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회신을 하겠다라고 써놨죠. 그리고 이 부분들도 그냥 뭐 예의상 다 써놔요. 어느 메일이든 그냥 뭐 있으면 그냥 알려주세요. 오시라세 그다사이, 오테츠다이 데키루 또고로 아리마시타라 이츠데모 고레나크 그다사이, 오키가르니 고소단 그다사이 이런 식으로 다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기샤노 오야크니 타테르요 젠력그대 토리쿠미마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키츠즈키 요로시쿠 오네가이타시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상 회화할 때 이런 고라는 거 잘 안 붙이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때 이따다크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많이 안 쓰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전화할 때도 그 사세테 이따다크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되게 말 버벅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되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적응이 되면 그냥 뭐 자동으로 나오는 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요. 처음에는 메일이든 전화든 아무래도 비즈니스 회화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 필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다가 뭐 비즈니스 메일이든 아니면 비즈니스 대화 타이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문 같은 거를 좀 보시면서 실제로 그 말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해보시거나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구어체나 문어체처럼 말로 전화하는 거랑 그리고 메일로 보낼 때 서로 쓴 단어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귀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키샤라고 하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귀사라는 표현을 키샤라고 하지 않고 온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어요. 상세하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게 가능한 사람들은 없다 보니까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경험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본인 걸로 만든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겁먹거나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적응하는 시간들도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